지금부터 11월 14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셀록. 안녕하세요. 조선왕조 실록셀록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바로 2023년도 수능날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수학능력 시험. 이름부터 무시무시한데요. 어떻게 보면 12년을 하루 만에 평가받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수능을 보았을 때 이 하루 만에 나의 가치가 등급으로 매겨진다는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망칠까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나고 바라보니 수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제부터 죽기 전 80년 동안 끊임없이 쌓아가며 완성하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화이팅! 조선왕조 실록셀록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역사 속 알지 못했던 재밌는 뒷내용을 풀어주고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조선왕조 실록셀록 시작합니다.
역사 뽀개기. 전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기강을 확실히 잡는 중학교였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조선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특히 그 중에서도 신분의 등급이 명확했던 조선시대 궁궐의 계급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역사 뽀개기의 주제는 조선시대 궁궐의 계급도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하면 사극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수염 긴 할아버지들끼리 서로 쓸데없는 주제로 시비 거는 것이 생각나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정일품의 벼슬로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삼정승이 있죠.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대표적입니다. 이 셋은 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했는데요. 또 모든 신하들을 통솔하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모든 공사를 심의하는 국회의장 정도의 역할이었죠. 또 왕의 후궁인 빈 역시 정일품의 벼슬이었는데요. 궁궐의 여성 조직인 내명부의 최고 권력자는 왕의 어머니인 대비, 그리고 왕의 아내인 왕비. 그런데 대비와 왕비는 관직을 초월해 품계 자체가 없는 최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후궁인 빈이 정일품을 받았습니다. 정일품 다음 레벨인 종이품엔 영의정을 보좌하는 좌찬성, 우찬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은 세자와 세손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일도 겸했습니다. 오늘날 장관에 해당하는 6조의 판서들은 대표적인 정이품의 관직입니다. 6조란 지금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말하는데요. 2조 판서는 관리를 뽑거나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 호조 판서는 세금과 예산을 관할하는 지금의 기재부 장관, 예조 판서는 나라의 굵직한 행사나 제사를 관할하는 지금의 문체부 장관, 병조 판서는 모든 국방 업무를 맡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 형조 판서는 범죄와 법률을 관할하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 공조 판서는 나라의 토목공사나 공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토부 장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판서들에게는 보좌관이나 차관급인 종이품의 참판이 한 명씩 붙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윤 역시 정이품의 관직이었는데요. 한양이 수도이기 때문에 종이품인 다른 지방의 부윤보다 품계가 높았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다른 광역지자체장은 차관급인데 서울시장만 장관급인 것과 비슷하죠. 서울시장은 특별히 국무회의 참가 자격까지 가집니다. 종합하자면 각 행정부의 장관이나 서울시장보다도 빈의 계급이 공식적으로 더 높았을 정도로 후궁의 권력이 최상층에 있었던 거죠. 국경지대의 국방을 총괄하는 병마절도사 해군을 모두 통솔하는 수군통제사, 오늘날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대사원 등은 종이품에 해당하는 관직이었고요. 왕의 비서실이었던 승정원의 수장인 도승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삼품, 왕의 친위대인 금군의 수장인 금군장도 정삼품,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총장인 대사성 역시 정삼품의 관직이었죠. 이 정삼품까지는 대체적으로 당상관이라고 불리면서 궁궐마루인 대청에서 국가정책을 노이하는 고위 관료였고 종삼품 이하의 관료들은 당하관이라고 불리면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실무를 담당했죠. 역사 속 인물인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지만 세종대왕의 총애로 종삼품 관직인 대호군까지 올랐고 우리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은 살아생전 당항포 해전에서 왜군을 찢어 발긴 후에 정이품까지 오르셨죠. 그런데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정조가 이순신 장군의 공을 다시 평가해서 정일품인 영의정의 벼슬을 내립니다. 정조는 이순신 장군의 엄청난 팬으로도 유명하죠.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궁궐 계급도를 알려드렸습니다.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올게요.
Grand line, turn it up. Yeah.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I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것 다 꽂힌 지금의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남아 lonely 오늘따라 부는 바람도 잠시인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yeah.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 둘 간의 이슈 맺기는 이제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데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시린 just 샌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네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where the melodies at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날 떠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up G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드라마 뽀개기 오늘 뽀개볼 드라마는 바로 오솜의 붉은 끝동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틀은 조선 후기 왕과 궁녀의 궁중 로맨스입니다. 하지만 흔한 로맨스 작품과 달리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비극적이었던 그런 로맨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나라 국본인 세손 동궁입니다. 후에 즉위의 왕이 되고요. 또 다른 주인공은 동궁전의 생각시 덕임입니다. 훗날 대전의 궁녀가 되고 왕의 여인이 되는 인물입니다. 덕임은 밝고 명랑하며 장난기가 많은 말괄량이었습니다. 왕실의 비극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입궐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동궁의 생각시 덕임은 선의궁 자가라 불리는 후궁의 장례날 어느 정각에서 늙은 임금과 마주하게 돼요. 임금은 덕임에게 자신의 옹주와 닮았다며 여러 푸념을 늘어놓고서는
선의궁의 묘호를 의열궁이라 정한 후 덕임을 다시 처서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관을 통해 의열궁이 직접 작성한 여범이라는 책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덕임과 왕실과의 연이 시작돼요.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이제 덕임은 조금 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여전히 말괄량이었고 동궁전에는 발을 들여보지도 못한 채 도깨비 정각이라 불리는 별관을 청소하는 일을 해요. 필사 일을 맡아 하는 덕임은 동궁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글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런 나른한 한때 어떤 미복의 차림의 사내가 별관에 들어와 덕임에게 동궁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동궁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했던 덕임은 그 사내가 건넸던 단양을 던져버리고는 별관에서 내쫓아요. 공교롭게도 덕임이 아무렇게나 쫓아내버린 사내는 덕임의 웃전, 동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덕임은 평소와 같이 동무들과 함께 곽장약물록도 필사하고 장난도 치는 여느 날을 보내지만 어느 모종의 사건으로 그때 그 사내가 동궁이었음을 알게 되고 동궁의 명으로 도깨비 정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처음 눈에 잘못 들었다 동궁에게 반성문을 폭탄으로 맞게 되고요. 물론 궁녀들을 가까이 한 적 없는 동궁이 덕임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임이 어린 시절 만났던 늙은 임금이 세상을 떠나게 되며 동궁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막 계례를 치른 덕임은 대전의 나인이 됩니다. 계속 둘은 붙어있게 되고 왕은 점점 자신이 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음을 자각하나 끝내 부정해요. 덕임 또한 왕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렸고 자신 또한 같은 마음인가 생각했지만 역시 부정하고요. 그렇게 잔잔한 일상들이 흐릅니다. 이후 간택 후궁으로 13살의 어린 소녀 숙창궁 원빈 홍씨가 입궐하게 되고 입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자 당시 실세였던 숙창궁의 오라비 홍동로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중궁전 때문에 자신의 누이가 죽었다며 중궁전의 나인, 은여 등을 몰래 납치해 모진 고문을 하는데 이 사건에 덕임의 동무인 중궁전 나이 경희가 휘말리게 돼요. 경희를 구하기 위해 덕임은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반면 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때를 보고자 정치를 했고 덕임이 결국 대비정과 손을 잡으려 하자 순식간에 홍동로를 내쫓고 덕임에게 자신을 배신했다며 화를 냅니다. 덕임 또한 궁녀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정치를 했다며 왕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언성이 높아지던 도중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 없다는 덕임의 말에 왕은 덕임에게 진한 입맞춤을 한 후 거래서 내쫓아 버립니다. 덕임은 왕의 이복터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간택 후궁 경수궁 화빈 윤씨의 궁녀로 입궐하게 됩니다. 경수궁의 궁녀로 입궐을 했으나 덕임은 덕수궁과 그의 본방 나인에게 괴롭힘을 받아 모함까지 당하게 되고 이를 본 왕은 덕임을 지키고자 곁에 두려고 합니다. 결국 승은을 내리게 되고 덕임은 후궁이 돼요. 왕은 덕임을 사랑했으나 왕이었기에 사랑하는 여인조차 엄격하게 대했고 그렇게 덕임의 후궁 생활이 시작됩니다. 금방 아이를 잉태하고 왕의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잉태를 하게 되고 이번엔 금지옥엽, 옹주가 태어나게 돼요. 이때까지는 행복했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옹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오라비와 달리 옹주였기에 세상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왕의 아들조차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덕임은 슬퍼합니다. 세상은 무심하게도 시간은 점점 흐르고 후궁 덕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왕은 늙었고 다른 후궁을 들여 국본의 자리가 다시 섰습니다. 어떤 사건들로 잊고 있었던 덕임의 흔적들이 떠올랐고 다시 한번 자신이 덕임을 사랑했음을 내뱉으며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왕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익숙한 그리움에 눈을 뜬 왕은 덕임과 함께했던 어느 순간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사랑이 아닌 군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사랑을 선택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영원히 됩니다. 원작 소설책 내용에는 등장인물들의 심리, 사건의 발달 전개 등 다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실 텐데 이 소설의 주인공 왕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 이산,
궁녀 덕임은 그의 후궁이었던 의빈성 씨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들을 작가들이 번역이 덜 되었던 시절 최대한 반영하여 적은 소설입니다. 정조와 궁녀의 뜨거운 사랑, 옷소매 붉은 끝동, 다시 보기로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2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지러이 물든 그대란 세상 속 달이 저문 밤 하늘 같죠. 스치는 바람에 꽃잎들조차 하나 둘씩 흩날리네요. 그 흔한 맘으로 참아왔던 외로움의 시간들 고이 안아주던 그대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사랑 그 흔한 말들로 견뎌왔던 외로움의 시간들 고이 안아주던 그대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대 곁에 행복한 날은 저물어가고 홀로 남겨진 시간들에 지쳐가요. 그대가 그리워요. 고이 안겨있던 그대 품 떠난 뒤 커져가는 내 맘을 누르죠. 내 세상을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대 오늘 조선왕조 실록셀록 어떠셨나요? 다음번엔 더욱 재미있는 역사적 일화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 들으신 조선왕조 실록셀록, 제작 및 진행의 김유민, 기술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